해, 구름, 산, 바위 등 장수를 상징하는 10가지 사물을 주제로 그린 민화 십장생도이다. 해마다 정초가 되면 왕이 중신에게 장생도를 새해 선물로 내렸다라는 기록이 있어 주로 상류계층의 세화와 축수용 그림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십장생도는 회화뿐 아니라 조선시대의 도자기나 각종 공예품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인간의 소망을 표현해왔다. 안녕하세요. 조정육입니다. 새해가 되면 왕은 다가오는 날들을 축하하고 한 해 동안 애군 대신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기를 기원하는 뜻을 담아 신하들에게 그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런 그림을 세화라고 합니다. 세화를 나눠주는 풍속은 고려시대부터 세시 풍속의 하나로 행해졌는데 벽사와 진경을 기원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쁜 일은 막아주고 좋은 일만 생기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십장생도는 대표적인 세화입니다. 십장생은 장수를 상징하는 10가지의 사물을 뜻합니다. 해, 구름, 산, 바위, 물, 학, 사슴, 거북, 소나무, 영지가 대표적입니다. 구름 대신 다리, 바위 대신 대나무로 그려지는 등 문헌마다 약간씩 다르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조선 후기에는 복숭아나무와 대나무를 추가시켜 그리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십장생에 선발된 사물은 해와 구름 같은 자연물에서부터 학과 거북, 소나무와 영지 등의 동식물까지 분포지역의 스펙트럼이 아주 넓었습니다. 한 장소에 그려놓았지만 그림 속으로 초청받기 전까지는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그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공통점은 단 한 가지, 상서롭다는 것입니다. 그저 바라만 보아도 좋게 해주는 존재들이니 누군들 반기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십장생 같은 존재가 된다면 굳이 이런 우의적인 사물을 빌리지 않더라도 만남 자체가 상서롭겠지요. 십장생도를 그림의 소재로 쓴 가장 큰 이유는 장수에 대한 갈망 때문이었습니다. 유한한 생명을 가진 인간으로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고 싶은 욕망과 기원이 예술작품으로 표출되었습니다. 이런 작품 배경에는 불로장생을 추구하던 도교의 신선사상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십장생이 있는 공간이 바로 신선들이 사는 선경이자 불사의 파라다이스였으니까요. 십장생도는 처음에는 궁중에서만 사용했습니다. 왕세자의 결혼식이나 즉위식 혹은 책봉을 하는 가례와 회갑잔치 같은 수연 등 국가적 행사에서 왕과 왕비의 장수를 기원하고 행사장을 화려하게 치장하는 용도로 제작되었습니다. 궁중의 모든 그림을 도맡아 그린 도화서 화원들의 가장 큰 의무도 왕의 어진을 제작하는 것과 함께 십장생 병풍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화려한 채색과 깔끔한 붓질이 돋보이는 십장생도는 꼼꼼한 필력을 갖추어야만 그릴 수 있으니 실력이 최고 가는 화원만이 제작한 궁중 장식화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왕이 신하들에게 내려주는 세화로 널리 퍼지면서 민간에서도 축수용 그림으로 애용된 것입니다. 그림이 너무 눈부신가요? 너무 화려하고 장식적인가요? 새해에는 결핍이니 곤궁이니 하는 헐벗은 단어는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고립이니 소인이 하는 외로운 단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떠들썩한 축복을 받으며 날렵하게 한 해를 시작해도 조금 걷다 보면 어느새 생의 피로가 실타래처럼 뒤얽힌 길을 뚫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 새해 첫날만큼은 그저 차분히 떠들썩한 격려와 축복을 즐기고 누려야 할 때,
그날만큼은 스스로를 따뜻하게 토닥거려주고 격려해야 합니다. 원래 십장생을 포함한 길상도는 그림으로만 그려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수, 도자기, 나전칠기, 금속공예 등 가능한 모든 매체에 길상도를 그렸습니다. 부귀, 영화, 다남, 출세, 재물, 건강, 장수 등등 인간의 소망을 담아줄 수 있는 소재라면 무엇이든 길상도로 환영받았습니다. 송화맹호도, 백동자도, 묘지연도, 모란도, 송악도, 성류도, 군적도, 양리도, 김영절리도 등등이 모두 길상도입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눈이 닿고 손이 닿는 곳이면 어디든 길상도를 그렸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십장생을 병풍에 그린 이유는 장수를 축원하는 사물을 한꺼번에 많이 그려 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좋은 의미가 담긴 장생물인데 기왕이면 하나라도 더 많이 그려 넣다 보니 긴 그림 형식이 필요했습니다. 긴 그림에는 병풍이 가장 적합합니다. 내용은 내용대로 넣을 수 있고 공간에 따라 신축적으로 접었다 폈다 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입니다. 물론 10폭이나 되는 긴 병풍을 꼭 십장생의 의미만을 음미하기 위해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병풍은 장식성과 보온성도 겸합니다. 병풍을 방 안에 넓게 펼쳐 놓으면 밋밋한 공간을 화려하게 장식할 수도 있고 겨울에는 우풍이 센 한옥의 바람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난방이 잘 된 집에 살고 있어서 우풍 걱정할 일은 없겠지만 마음속에 우풍이 뚫고 들어올 때도 있지 않나요? 혹시 궁중에서나 쓰는 화려한 십장생 병풍은 우리 같은 서민들이 누리기에는 너무 눈부신 사치라고 생각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젠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재벌 총수만이 이런 사치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도 그들만큼 충분히 그런 사치를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도 또한 그들만큼 소중한 사람입니다. 집이 좁다고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 그림은 넓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컴퓨터 바탕화면에 깔아놓으면 충분합니다. 문화와 권리는 소유하는 자의 몫이 아니라 누리고 향유하는 자의 몫이니까요. 감사합니다.